상견례 날 아침, 박철진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처음 맞는 상견례라 긴장이 되는 건 당연했죠.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지 벌써 10년째. 그동안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렇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진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어머니 조경자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오늘따라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였죠. 어머니도 긴장되시죠? 철진이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이니까 그럴 수밖에. 경자는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그녀는 상대방 집안에 대해 미리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지희의 부모는 외견상으로는 상류층에 속하는 집안이었거든요. 호텔 레스토랑 개인실에 도착했을 때 지희와 그녀의 부모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희의 아버지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을 자랑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희의 아버지가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철진과 경자를 훑어보는 듯 했어요. 마치 품평하는 것 같은 그 눈빛에 철진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희는 양쪽 부모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서로 인사드리세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지희의 부모는 겉으로는 정중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었죠. 편모스라에서 자란 중소기업 직원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해야 하니까 지희의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에 지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지희의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서요. 양해 바랍니다. 철진과 경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들은 영어로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그들의 외국 생활은 젊었을 때 겨우 1년 정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경험을 마치 자신들의 특별한 자격증처럼 여기고 있었죠. 지희는 부모의 이런 행동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그냥 한국말로 하면 안 되나요? 지희의 아버지가 영어로 이건 중요한 일이야. 그들이 우리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해라고 딸에게 말했어요. 그의 발음은 그리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철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무례한 행동에 당황스러웠죠. 지희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영어로 요즘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국제적 경험도요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철진과 경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철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 불쾌했거든요. 경자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무례함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지희의 아버지가 영어로 사실 우리 딸도 해외에서 공부했어요. 국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희는 그 말에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유학 생활이 그녀에게는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니었거든요. 지희의 부모는 계속해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정말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지위 같은 말들을 하며 철진과 경자를 품평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경자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모욕적인 상황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견뎌온 그녀였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철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다.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희는 부모의 행동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한국말로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어색해요. 지희의 어머니가 영어로 얘야. 이게 국제적인 자리에서 소통하는 방식이야. 그들이 우리 스타일을 이해해야 해라고 딸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철진과 경자를 깔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무시하는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죠.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이해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지희의 아버지가 영어로 중소기업이라. 글쎄요,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자는 아들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달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무례한 대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희는 양쪽 부모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이 부끄러우면서도 철진과 경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호텔 레스토랑 개인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외국인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는 명백히 잘못된 방에 들어온 것 같았죠. 외국인이 영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희의 부모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방금까지 영어로 당당하게 대화를 나누던 그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실제 외국인이 나타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희의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희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방금 전까지 보여주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조경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외국인에게 다가갔어요. 경자가 영어로 웰링턴 회의실을 찾고 계시죠? 복도 아래로 쭉 가시면 왼쪽 세 번째 문이에요라고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외국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가 영어로 정말 감사합니다. 10분째 헤매고 있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자가 영어로 천만에요. 호텔 구조가 좀 복잡하거든요. 회의 잘하세요 라고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인이 영어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고마워하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실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희의 부모는 입을 벌린 채 경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방금까지 자신들이 영어로
우월감을 드러내려 했던 상대방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철진도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지희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며 경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며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지희의 부모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어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했던 그들이었는데 정작 실제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반면 조경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외국인과 대화를 나눴죠. 경자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이드 일도 하고 통역도 했죠. 지금은 그때의 인연 덕에 외국 손님들 상대로 민박도 운영해요. 그제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희의 아버지는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으며 그러셨군요라고 겨우 말을 꺼냈어요. 지희의 어머니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경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20대 때 여행 가이드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국제회의 통역도 했었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때 만난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어요. 철진은 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자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왔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특히 젊은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빅마마라고 불린다고 하더군요. 경자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지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모가 영어로 상대방을 무시하려 했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앉아있던 경자야말로 진정한 국제적 경험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죠. 지희의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1년 정도의 짧은 해외 경험을 가지고 우월감을 느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경자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즐거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희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 다시 생각하게 해주세요. 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희를 바라봤어요. 특히 지희의 부모는 딸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지희야, 갑자기 무슨... 지희의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지만 지희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한테 솔직해지세요. 제게 기대하신 건 그냥 외국 유학 다녀온 딸이라는 이미지였지.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엔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지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짓눌려 살아왔어요. 유학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강요였고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도 자신에게는 큰 상처였거든요. 제가 유학에서 힘들어했을 때도 적응하지 못해서 울고 있을 때도 부모님은 포기하지 마라, 견뎌라고만 하셨죠. 제가 정말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철진과 경자는 조용히 지희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희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철진 씨와 어머님을 영어로 무시하려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허영심에 가득한지 알겠어요. 지희의 아버지가 얼굴을 붉히며 지희야,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라고 말했지만 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진짜 자립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지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걸 강하게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부모의 기대에만 맞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답게 살고 싶어요. 지희가 마지막으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희는 철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철진 씨,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제가 당신에게 끌렸던 건 연애 감정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며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철진은 지희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희가 자신에게서 본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경이었던 거죠. 당신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과의 관계도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지희의 목소리는 진솔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왔는데 당신을 보면서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이용한 것 같아서요. 철진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 만남이 서로에게 어색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지혜 씨, 괜찮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철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희의 부모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순종적이었던 지희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지희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려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지희 씨도 언젠가 자신을 위해 사는 날이 올 거예요. 조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철진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희는 그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해요, 정말로. 그리고 철진 시어머님. 지희가 경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을 보면서 진짜 교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모습, 정말 멋있으세요. 경자는 지희의 말에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혜 씨. 당신도 분명 자신만의 길을 찾을 거예요. 지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정말 자립해서 힘내보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철진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로 힘내보죠. 지희 씨도 분명 좋은 길을 찾으실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악수하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연인은 될 수 없었지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 소중한 만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철진 씨.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지희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지희 씨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철진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지희의 부모는 딸의 변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경자는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진아, 사람은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품격이 생기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철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경자가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과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실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짜 교양이었죠. 지희는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살아보겠어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저에게는 맞는 길인 것 같아요. 상견례는 이렇게 예상과 다른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뜻깊은 경험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지희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섰죠. 조경자의 민박집에는 또 다른 외국 손님들이 웃으며 찾아왔고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교양과 품격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하루였습니다.